흔히 세계 경제의 파수꾼이라고 하죠. 바로 이 IMF가 한국의 국가부채에 대해 아주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. 그런데 정부는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어요. 오늘 이 뜨거운 논쟁, 그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상황이 이렇습니다. 한쪽에서는 IMF가 한국 빚이 너무 빨리 늘어요 하고 경고등을 켰는데 다른 한쪽에선 우리 정부가 에이, 그건 너무 부풀려서 말하는 겁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죠. 완전히 공개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정부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 있게 반박하는 걸까요? 그 근거로 IMF 예전에도 틀린 적 있잖아요? 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. 정부가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과거 예측이에요. 그러니까 2021년에 IMF가 이대로 가면 2023년에는 한국 국가부채가 GDP의 60%까지 치솟을 겁니다. 라고 꽤 심각하게 전망했었거든요.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을까요? 2023년 실제 부채 비율은 50.5%였습니다. IMF가 경고했던 60%에는 한참 못 미쳤죠. 바로 이 숫자가 정부에게는 보세요, IMF 예측이 틀렸잖아요 라고 말할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 겁니다. 자,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그럼 IMF 예측이 진짜 잘 안 맞는 거 아니야? 글쎄요, 정말 그럴까요? 이 예측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겠죠?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. 지난 몇 년간 IMF가 어떻게 전망했고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요. 진짜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. 이건 2019년에 내놓았던 장기 전망인데요. 매년 실제 결과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.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대부분 2%포인트 안팎이에요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콕 집어서 몇 %다 하는 정확한 숫자는 조금씩 틀릴 수 있어도 부채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는 이 거대한 흐름, 이 방향성만큼은 기가 막히게 맞췄다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꼬입니다. 과거의 정부와 IMF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되짚어 보면 이게 또 아주 흥미롭거든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. 몇 년 전만 해도 IMF가 한국은 재정이 튼튼하니 돈을 더 풀어도 됩니다 라고 조언하니까 정부가 네, 맞습니다 하면서 이걸 근거로 예산을 팍팍 눌렸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IMF가 빚이 너무 느니 이제 좀 아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조언은 과장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.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민간연구원은 정부가 IMF의 메시지를 필요에 따라 골라듣는 선택적 청취를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. 유리할 땐 받아들이고 불리할 땐 무시한다는 거죠. 자, 정부와 IMF의 입장은 이제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논쟁을 지켜보는 제3자, 그러니까 독립적인 재정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이철인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. 정부 입장에선 그 숫자가 좀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걸 보고 걱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. 김우철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.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장기 계획만 봐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IMF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. 좋습니다.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죠. 이 시끄러운 논쟁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?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핵심은 2029년에 부채 비율이 59%냐, 61%냐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. 더 중요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이 가파른 상승 곡선, 즉 방향성이고 이게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서로 네가 맞네, 내가 맞네 하며 숫자를 가지고 다투는 동안 정작 지금 이 길로 계속 가도 정말 괜찮은가? 라는 더 크고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